만약 내가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은 돈도, 더 많은 시간도, 더 큰 힘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85세가 된 지금, 나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뒤늦게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60이 늙은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주저앉았고, 크게 웃는 일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일도 하나둘 멈췄습니다. 그건 끝을 향해 가는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틀렸습니다. 60은 아직 젊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강했고 생각은 또렷했으며 앞으로의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을 소중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묵직함, 잠 못 드는 밤, 말로 표현되지 않던 쓸쓸함을 그냥 넘겼습니다. 식사는 급히 했고,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영수입니다. 올해로 85세가 되었고, 저는 예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학 지식이 아닌 삶을 삶아 얻은 경험과 후회,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60세이거나 그보다 더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살고 조금 더 깊이 숨쉬고 당신의 소중한 몸을 돌보는 삶,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거울 속 낯선 얼굴, 가끔 흐릿해지는 기억, 무거워진 다리와 지치기 쉬운 마음.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남은 삶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고통과 변화는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절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적은 아몬드 변화의 약속.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몸과 마음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몸의 4가지 중요한 부위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4곳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지만 우리의 면역력, 활력, 기억력, 그리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각 부위가 왜 중요한지,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까지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노인의 몸을 직접 다루며 깨달은 실제 이야기와 검증된 습관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고
그 결과 85세인 지금도 진료를 보고 계단을 오르며 아침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과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번호와 사본 아침 시간을 지켰을 것입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왜냐고? 하루는 아침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에너지 흐름도, 마음의 안정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전쟁처럼 시작합니다. 자명종 소리에 놀라 일어나고 허둥지둥 옷을 입고 식사도 거른 채 집을 나섭니다. 혹은 퇴직 후에는 무기력한 마음으로 침대에 계속 누워있죠.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며칠은 쉬는 게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니 몸이 무거워지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삶을 바꿔준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 있는 아침 루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몸 안의 순환을 깨우는 첫걸음이죠. 그리고 커튼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5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손끝, 발끝, 무릎, 목, 어깨까지 숨을 들이마시며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 후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명상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25분이 저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마음이 평온합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루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면 부디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하루를 소중히 맞이해 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조용히 감사의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주요 번호와 삽투 관절을 보물처럼 맡겼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관절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절은 당신의 자유이자 독립이며 삶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느끼지 못합니다. 일어나고, 앉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이 당연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고 허리는 펴지지 않고 바닥에 앉은 후 일어나는 게 고통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잼 뚜껑을 돌리기 힘들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삶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칭도 하지 않았고 운동도 미뤘으며 무리가 와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관절은 굳어가고 붓고 아파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72세의 한 선생님이셨는데 손주들과 마당에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움직여주기 때문이지. 그분은 아주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부드러운 스트레칭, 점심 전엔 가벼운 산책, 밤엔 무릎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주는 습관. 복잡하지 않았지만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따라 매일 아침 손, 어깨,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며 오늘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않고 1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고 무릎이 피곤하다면 그날 일정은 줄입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을 챙깁니다. 강황, 생강, 녹색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들, 물도 따뜻하게 마시며 순환을 도와줍니다. 관절은 뼈와 렁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무릎 하나가 아프면 계단을 피하게 되고, 허리가 아프면 외출이 두려워지고, 손목이 아프면 요리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60세시라면 당신의 관절을 아직 통증이 없을 때부터 소중히 해주세요. 2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결정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주요 번호 쌉3. 더 많이 웃고 덜 걱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이 웃고 훨씬 덜 걱정했을 것입니다. 걱정은 아주 조용한 도둑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빨래를 깨면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수면, 당신의 미소. 60세였던 나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세상 걱정,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지 무게를 스스로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나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을 앗아갈 뿐입니다. 반대로 웃음은 치료입니다. 가슴을 풀어주고 숨을 깊이 들이쉬게 만들고 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제 친구 중에 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4세였지만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강아지가 코를 골 때, 밥솥 바닥에 밥이 눌어붙을 때, 남편이 구멍난 양말을 신을 때조차 웃으셨지요. 인생이 이미 무거우니까 나는 가볍게 살려고 해요. 그분의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분노를 오래 품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 하나하나에 자신을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매일 꺼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는 작은 것에서 웃음을 찾을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가에 앉은 새 한 마리, 오랜만에 들은 추억의 노래 한 곡, 나는 자기 전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웃음은 악함이 아니라 강함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아프지 않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미소를 아끼지 마세요. 웃으세요. 소리 내어 웃으세요. 당신의 집안을 웃음으로 채우세요. 가벼운 마음이 무거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주요 번호 쌉4. 다시는 급하게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시는 급하게 밥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작고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는 무엇을 먹는가만큼 중요합니다. 60세였던 나는 음식을 그냥 연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그래서 서서 먹고, 설거지하면서 먹고,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넘겼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맛이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밤에는 잘 뒤척였습니다. 아침은 자주 거르고 저녁에 폭식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게 절약이고 효율인 줄 알았지만 결국 내 몸을 가장 힘들게 만든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분이 있습니다. 98세까지 장수하신 저의 사촌, 선자 할머니. 그분은 평생 음식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 이상 꼭꼭 씹었고 말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식사하셨습니다. 항상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마치 식사가 하나의 의식인 것처럼 드셨지요. 그분은 수화불량도 없었고 피부도 맑고 눈빛도 선명했습니다. 위장은 평생을 일해준 고마운 기관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의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이를 깨우고 앉아서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식사를 합니다. 그 어떤 소리도 끄고 음식의 온기와 향을 느끼며 천천히 정성껏 먹습니다. 저녁엔 최소 2시간 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그 시간 동안 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이지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위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급하게 먹을 때, 속이 바로 반응합니다. 음식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함께 치유합니다. 아직도 따뜻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왜냐하면 모든 치유는 천천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섹션 7 부드러운 삶의 방식 간단한 습관 루틴.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이걸 매일 다 어떻게 하지?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배운 아주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부드러운 삶의 방식, 영어로는 젠틀 리빙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벌프 존재하는 것 벌프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요일별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5분 루틴을 소개합니다. 언더라인 사인, 허브 월요일 몸을 위한 날. 아침 식사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가볍게 굽혔다 펴며 등과 어깨를 풀어줍니다. 숨을 깊이 쉬며 관절에게 속삭이세요. 오늘도 움직여줘서 고마워. 허브 화요일 햇살의 날. 집 밖으로 나가세요. 햇빛을 피부에 느끼고 천천히 걷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고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며 자연과 다시 연결되세요. 허브 수요일 기쁨의 날.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오래된 사진, 좋아하는 노래, 웃긴 기억 하나라도 좋습니다. 조용히라도 웃어보세요. 웃음은 약보다 빠릅니다. 허브 목요일, 이장을 쉬게 하는 날. 가볍고 따뜻한 식사를 하세요. 설탕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며 이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천천히 씹고 감정 없이 먹지 마세요. 허브 금요일 연결의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자녀, 친구, 형제자매 중 누군가. 문득 생각나서 전했어요. 그 한마디가 서로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허브 토요일 되돌아보는 날. 잠시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감사한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브 일요일 쉬는 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 조용한 음악, 행주 하나, 자신을 위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이 루틴은 규칙이 아닙니다. 삶에 부드럽게 리듬을 더하는 초대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평화를 줍니다. 당신도 인생을 바꾸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인생을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섹션 8 마음을 울리는 결론 희망의 메시지. 만약 내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늙어갑니다. 오늘은 걷기엔 너무 피곤해. 조금 아픈 건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런 순간들이 당신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지쳐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번원하고. 그러나 제가 인생과 예약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심지어 80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을 더 천천히 마시고 숨을 더 깊이 들이쉬며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부드러운 마음,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85세입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용한 순간에 당신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삶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장을 부드럽고 단단하며 오롯이 당신만의 이야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부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건강하게 늙는 법은 지금부터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지키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지영철 박사였습니다.